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아니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들 정말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날씨가 좀 덜 습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좀 쾌청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 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가? 한 번에? 아니 이게 그래도 이제 계속 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좀 습했는데 오늘은 습하지 않잖아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쾌청하고. 네. 맞아요. 괜히 반팔 입고 왔어요. 아니 진짜 좋은데요? 근데 춥더라고. 나 이 반팔을 내가 잘 안 입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고양이들이 엄청 핥혀서요? 핥히진 않아요. 고양이 주인한테는 절대 핥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러브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기분 좋으면 확 물어요. 그거나 아니에요. 아니 핥히는 거하고 다르지. 그래요? 애들이 뭐냐면 이 발톱을 세우거든. 네. 예? 네. 핥히는 거 그거는 적대적인 사람한테만 하지 주인한테 안 그렇군요. 그러는데. 제가 고 알못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흉터가 많아요. 남들이 보고 그러네요. 자해한 줄 알 정도로. 아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저건데 더워가지고 입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뭐 여러분들도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좀 많이 그 고양이 그리고 특히 이제 길고양이들 너무 편견 갖고 대해주지 마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게 우리랑 얘기에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무력 충돌이 벌써 5일째네요. 이게 5일째 됐어요. 5일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뭐 스텔스기도 동원하고 정밀 폭격, 미사일 세례를 주고받으면서 양국이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했고 이란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도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좀 협상을 원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보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란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다. 이런 것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고요.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으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확전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1부와 2부에서 나온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란이 제공권을 뺏겼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한테. 그 제공권 뺏기면 이게 더군다나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제공권 뺏기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괜히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괜히 위세 떠는 거지. 뭐 핵 프로그램을 가속한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우리랑 약속도 다 깨고 귀국했어요. 예? 네,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조기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CBS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리 귀국길에 올랐고 그 이유가 원래는 중동의 정세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그게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귀국 이유와 관련해서 이번 사안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서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는데 틀렸다. 뭐 이렇게 쓰면서 그는 내가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뭐 이게 우리랑도 방송인 출신이라 그런지 약간 그 방송인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 한 몇 쇼를 년 했을 거예요. 쇼 해서, 네,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당신 해고라고 얘기를 한 거. 근데 글쎄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그 틀어졌고 그렇죠. 그 미국과 호주 간의 정상회담도 틀어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상회담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이야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위 실장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는데 이제 관심사는 그럼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의 추측이 있습니다. 뭐 7월 달 뭐 8월 달 선 있고 하는데 나토 정상회담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 여기에서도 만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얼마나 큰 거 뭐라 그랬죠 아까 이 굉장히 큰 거라 훨씬 큰 게 있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뭐가 큰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진짜 네?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니 뭐가 큰 건지 한번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경찰이 지난달 거기 한 노동자분이 돌아가신 SPC 삼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지난달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에 이제 공장의 빵 생산 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오늘 SPC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오늘 오전부터 서초구에 있는 SPC 삼립 본사 그리고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는데요. 총 8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다양한 법 위반과 혐의에 관련한 입증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 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사고가 지난달 19일이라고 네. 19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난달이면 5월 19일인데 오늘이 6월 17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근 한 달간 텀을 두고서 압수수색했는데 이건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 이뤄진 건데요. 원래 앞서서도 경찰과 노동부 측에서는 이게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번번이 영장을 기각을 했고 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돌았는데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4번 청구를 한 끝에 지난 13일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번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거고요. 지금 경찰과 노동부에서는 이 청구하고 기각하고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판사의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압수수색 범위를 이전보다 좀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황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예. 이게 제빵 공정이잖아요. 사람이 먹는 빵을 만드는 공정인데 그렇죠. 여기에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의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SPC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그레이드 윤활유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회사의 얘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분이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 얘기인데 국민연금을 수령한 노년층의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봅시다. 어렵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이게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원래 그 어르신들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맞아요. 들어가 그런 있는 경우도 경우들이 있죠. 많잖아요. 요새 그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많이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맞아요. 되는 그런 그게 케이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피부양자가 되거든요. 될 수 없는 예. 그런 건데 2022년 기준으로 왜요? 내가 잘하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내 친구들 다 받아요 지금. 예? 그러네요. 예.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시겠네요. 2022년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되면서 예. 이 피부양자를 자격을 유지하는 소득 기준이 좀 강화가 됐는데 연 3,400에서 연 2천만 원으로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만 가구 가까이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서에서 추산을 했는데 엄청 올라요 이러면. 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건보료가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또 같은 연금을 받아도 이게 어떤 종류의 연금이냐에 따라서 건보료 부담이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건보료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가 되는데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전액 다 공적연금이면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뭐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 중에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소득이 같아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는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세금 문제는 또 뭐예요? 네,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연금의 경우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서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연금뿐만 아니라 건보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 소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CT 촬영이나 이런 것들 무지무지하게 그냥 많이 그래서 건보 재정이 상당히 좀 취약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전 전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 재정을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이 너무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불평등한 불합리 뭐 하여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은요. 어떤 놈은 기초 노령연금도 받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뉴스 고를 때 네.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다 현장 해줄게요. 연결도 하실 기세인데요. 그럼요. 지금. 연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럼요.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23만 8천여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청년들이 결혼과 양육을 통해 진심 어린 행복을 느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웃으며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국토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 우리 곁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산림은 그러나 집중